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이게 뭐 어떤 비싼 아파트 어떤 동네 사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의 주택을 사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공동주택에 사시겠죠. 이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이 총 1881년 1627채입니다.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387만 987채예요. 근데 또 이게 다가구 주택도 통계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제정리 실천 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 살다 보면 진짜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제가 겪은 것만 해도 꽤 많은데요. 어릴 때는 이게 배관 막혀가지고 1층이던 저희 집에 다른 집 하수가 방류된 적도 있습니다. 윗집이 또 인테리어 공사 잘못해서 최근에 배관 터진 적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사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면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이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배관이랑 물탱크 청소한다고 한 달 정도 뜨거운 물 못 쓰고 있습니다. 찬물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 일들은 이제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꽂히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뭐가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겪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게 저도 한 3년 전쯤에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놀라운 층간소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위층 분이 취미가 목공이시래요. 그래서 주말 되면 못진 소리 들리고 뭐 톱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이럽니다. 뭐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근데 이 지인이 한 번도 위층을 쳐다가서 양해를 못 구해요. 왜냐면 위층 분이 자기 집 집주인이시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러고 감내하고 사는데 그 친구 머리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잘 나가는 회사원인데도 머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따르면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상담이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에는 46,596건으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거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공동주택 내 거주 시간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26,257건에 불과했는데 짧은 시간 만에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나름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8일 스타트업 청년재단과 함께한 커피챗, 이게 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건데 뭐 그런 행사에서 층간소음 대책의 대략적 틀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아파트 소음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매트 이런 거를 깐 인테리어를 하면 좀 소음이 덜 난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통상 매트를 집에 한 30평대 집에 쫙 까는데 300에서 500만 원으로 든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완벽히 해결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분명히 피해자랑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근데 이게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요. 이 법조인들도 층간소음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피해 입증이 어렵답니다. 소음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또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본인의 집 소음 녹음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서 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설사 해내더라도 승소 확률이 더 높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상황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이런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법조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진짜 아예 해결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전국민한테 입증시킨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좀 슬픈 사건인데 2013년에 뭐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한 판사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해서 경찰에 입건됩니다. 이 이유가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의 차를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으로는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통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경고를 해요. 근데 이 경고가 3회 누적되면은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통상 공동주택 임대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그쪽이 집을 사서 들어오면 어떡하냐.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더라고요. 독일은 공동주택 소음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이게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힐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최대 5,000유로,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호주는 경찰이 와요. 관리사무소가 아까 미국처럼 이제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를 경고하고 경고를 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경찰이 옵니다. 현장 내에서 한 가해자한테 25에서 50만 원 정도 가중금을 부과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도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워낙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잘못 지어지거나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벽이랑 천장, 바닥이 너무 얇아가지고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의 경우는 위층에 사람이 걸어 다녀도 소음이 다 들린다.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환경부랑 국토부가 소음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거나 실생활을 할 때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는 수준을 정한 건데요. 낮에는 43dB를 넘으면 안 되고 밤에는 38dB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dB 정도면 어떤 정도냐면 제가 지금 한 말씀드린 이 정도 목소리가 50dB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소음이 안 들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하냐?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냐? 2004년에 이게 법이 생겨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게 집이 지어진 다음에 집에 직접 사람으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우리 이런 바닥재 쓸 거야 라고 실험실에 이걸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서 체크를 해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나중에 안 쓰면 제재를 받긴 하겠지만 건물 뜯어보기 전까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층간소음을 한다고 바닥을 뜯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층간소음 측정도 제대로 안 됐고 실제로 그렇게 안 지어진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2019년 5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제 현행 사전 인증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실에 가서 바닥을 놓고 이제 소음 측정하는 거, 이걸로 검증된 191가구 중에서 191가구, 그러니까 191개 단지 중에서 184개 단지, 그러니까 96%가 기존 인증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쓴 거죠. 그리고 114가구, 60%는 아예 성능 최소 기준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검증받았다는 아파트의 60% 정도도 사실은 소음을 전혀 통제를 못하는 아파트였던 거죠. 결국 주택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완공 후에 확인하는 이제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국토부도 층간소음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장관이 이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건설사가 이제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에 소비자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면 인센티브를 응용률을 좀 올려주는 식으로 규제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30층을 올릴 때 뭐 한층 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다만 층간소음 완화랑 용적률 완화 등 판단이 이제 공무원이랑 건설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가 참여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챗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오늘 박세준의 기업보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제 업로드 날짜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기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는 아마 금요일 오후나 오전쯤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남겨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만!